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천고 1학년 2021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 황경철 선생입니다. 자, 생각의 창에서 제가 이제 양천고 내신한 지도 벌써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동안 남은 것은 살이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요즘 살을 좀 빼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너무 날씬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거 무슨, 프로필 사진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요번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 때는 너무 이렇게 살찐 모습을 좀 보여드려서, 이번에는 좀 먹는 걸 자제하고 조금 더 빼봤어요. 좀 비슷한가요? 네. 요번엔 좀 비슷하길 바라면서, 저희 학원 그 로비에 제 영상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죠. 우리 가족들한테도 보여줬더니, 아빠 왜 이렇게 배가 튀어나와 보이는 옷을 입고 갔냐 이러면서 제가 요번에 그래서 최대한 가려보려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화이트 톤으로 가려봤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목차를 좀 보시면 성적 향상의 비결, 문법은 역시 사례, 양천 스타일 주의보, 요거 스타일 읽을 줄 아시죠? 이런 거 모르면 또 트렌드에 뒤집니다. 자, 문학은 역시 빈칸, 이 빈칸. 제가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성적 향상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총평하고 2학기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하려는 것의 핵심은 요 세 가지를 이어서 가보는 거에 있어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사례와 빈칸이라는 것에 보고,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양천 스타일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자세한 분석을 보고 싶어서 오신 거라면 그거는 저는 오늘은 자세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보다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에 대한 큰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제가 감히 이렇게 좀 자신있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주 좋은 사례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 지난번 중간고사 때 이 친구가 좀 문학을 조금 어려워하더니 92.9점을 맞았어요. 조금 아쉬운 성적이었죠. 그때 등수가 32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실수만 안 했으면 아마 100점을 맞았을 텐데 좀 실수하는 바람에 97.5점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등수가 13등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본인은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12등까지가 1등급인데, 선생님 1등급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괜찮다. 13등이면 1.1등급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 그렇죠. 13등이나 12등이나 큰 차이 없어요. 기분이 좀 다르겠죠. 기분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차이지, 사실상 입시에서는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12등이 더 낫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너 확고하게 그냥 4, 5등 해버려라. 할 수 있다 너. 다만 그 친구하고도 얘기하면서 했지만 뭘 준비해야 될 거냐 이제 여름방학 때.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 어떤 수업 들어야 돼요? 그럼 뭐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하면 아마 확고한 1등급을 맞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하나 다른 친구도 있지만 이 친구는 사실은 성적이 조금 나쁘긴 했었어요. 그죠? 많이 성적이 떨어졌었는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시험이 아예 그냥 확고하게 문법하고 문학 두 가지였죠. 제가 아까 미리 보기 목차 보여드릴 때 이미 나왔습니다만 사례. 근데 그러면 모든 사례를 다 공부할 거냐? 그렇진 않아요.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누가 찍어줍니까? 그렇죠. 제가 찍어주죠. 제가 적중률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요즘은 이 정도면 점쟁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적중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저희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찍어준 그대로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학원 일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죠? 강사밥을 먹은 지가 10년이 넘었고, 양천고 내신만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럼 못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죠? 근데 요새는 제가 직보 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줬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꿔서
그러면 특히 올해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영향인지 학력이 조금 많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하면 성적이 전혀 안 나오겠다. 그럼 내가 차라리 범위를 좁혀주자. 근데 확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이거 나와. 근데 하나도 안 나오고 다 틀리면 그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려고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 경력과 제 어떤 그동안의 노하우를 담아서 제가 탁탁탁 고민해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꽤 제법 많이 맞았어요. 정말로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적의 향상의 기본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높은 적중률의 실전 문제들이 좀 필요했었어요. 기출 문제. 제가 다른 학교 기출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 지역만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지역도 모아놓긴 하지만 다른 지역의 문제들을 잘 모아서 학생들이 풀어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문학은 제일 중요했던 게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해 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빈칸 테스트, 전체 다가 내용 정리된 부분이 빈칸 테스트로 이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성적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 그러면 제 자랑은 그만하고, 자, 그러면 문법은 역시 사례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말로만 저 적중시켰습니다. 그럼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자, 문제 중에 키읔을 하고 히읗에가 나왔을 거예요. 히읗. 그죠? 자, 요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애들 그 교재에다가 특히 직보 자료에 실어놨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와서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히읗에 히읗을 이렇게 나온 거 보여주고. 근데 예외적으로 키읔글입니다. 키읔글. 키읔글 이렇게 하지 않고 키읔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대로 제가 나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뭐 요런 예시야 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반모음 첨가의 예시. 피여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맛있다가 원칙이지만 맛있다라고도 발음할 수 있다 이런 거. 이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찍어준 거에서 그 늪앞 같은 경우는 요 뒤에가 실제 형태소 나오니까 요건 연습을 시켜서 보냈죠. 그래서 음끝을 먼저 해서 넘겨라. 바로 넘기면 안 된다. 바로 넘기지 않고 음끝을 하고 넘겨라. 하고 해서 이렇게 했고, 요거와 유사한 사례로 뭐 꽃 위라든가 꽃 위에, 그죠? 꽃 아래, 꽃 위아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냈고, 목목시 요거 발음 훈련시켜서 보냈어요. 최종 발음이 목목시가 된다.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연습해보고 갔던 거고. 저는 강의는 너무 쉬워서 민주주의의 의로 예시를 했었거든요. 민주주의 뭐 이렇게 되면 설마 이거를 무슨 이게 뭐죠? 이렇게 박수 치는 애 있잖아요. 바다사자인가요? 엉엉 이런 것처럼 민주주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첫 번째 글자가 아닌 경우는 이로 발음해도 되고 조사인 경우는 애로 발음함을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 근데 첫 번째 글자 의 이렇게 되면 의자는 반드시 의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자음이 있는 경우 희망이 아니죠.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희라고 발음한다. 이건 반드시 의로 한다. 이런 것들은 시험 전에 다 수업해서 보냈으니까. 그죠?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축약이야 뭐 어려운 거 없죠? 다타. 이게 나탄 때는 정말 제가 빈칸 뚫어서 변하는 과정까지 다 연습을 해서 갔죠. 낫, 한때. 지읒과 치읒이 바로 합쳐져서 나찬때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나탄때가 됐다가 나탄때가 된다. 이 연습 다 했던 거죠. 훌써. 그 다음에 리을 티읕 뒤에서 시옷이 오게 되면 이게 사실은 티읕이 얘랑 결합될 수도 없고 얘는 탈락이 되겠죠. 근데 겹받침 리을 뒤에서 시옷은 무슨 소리가 나요? 된 소리 난다. 그래서 훌써 이렇게 되는 거. 이건 규정도 있습니다. 규정도 연습해서 갖고 축하 국화 이런 거야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겹받침 탈락하는 거야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던 게 파마닥입니다. 파마닥이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리을 피읍 안 보이냐?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 이것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화면을 너무 어두운 걸 했군요, 제가. 리을 피읍, 리을 미음, 리을 기역이 있으면. 자, 얘네 리을을 발음하지 않고 뒤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을 기역, 리을 피읍, 리을 미음은 그래서 피읍, 미음, 기역이 발음나는, 즉, 제가 이거를 파마닭이라고 부르거든요. 파마닭, 파마한 닭이라고 해서 뒤파마한 닭이라고 부르는데, 뒤파마한 닭을 외워둬라. 시험에 나올 거다, 무조건. 그리고 다 외우지 말고 얘네 3개 아니면 다 어디 거 한다? 앞에 거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시옷 날리고 기역 발음하면 되죠. 넋두리. 어려운 거 없죠? 여기도 시옷 날리고 비읍하면 됩니다. 갑도 갑자기 수업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좀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요번 문법은. 그죠? 그래서 좀 쉽게 빨리빨리 외워서. 그 다음 리을 기역은 당연히 뒤에 거 하니까 리을 날리고 흑 언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만 들어갔어야 되는 것들은 흑하고 나왔으니까, 제가 안 보여서 다시 할게요. 흑하고 나왔는데 언덕이 실질 형태소니까 이거는 연습을 했던 거죠. 물론 이 예시를 딱 맞춘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거짓말일 것 같아서 흑 언덕을 하진 않았고요. 닭 가지고 있어요. 리을 기가. 닭 앞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닭 앞에. 요거 이제 요 피읍이 넘어가서 닭 앞에가 되죠. 그래서 여기 리을 날아가고 기억돼가지고 여기 넘어가서 닭 앞에가 되는 요런 연습. 그래서 여기도 흑 언덕 이렇게 되면 흑 언덕, 그죠? 이렇게 되는 것들 연습을 했었던 거. 밥지 뭐, 밥다. 이건 예외죠, 예외. 밥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요 정도는 다 외웠죠? 넙죽하다. 칙법, 뭐 이런 거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넙둥글다, 넙죽하다. 거의 얘기했던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리을 기역 뒤에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게 되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억다가 어간이고 기역이 어미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런 게 사실은 자기 문법 실력이에요. 사례를 보고 억다의 어간이군, 건하는 어미군. 근데 어미가 뭘로 시작됐어요? 기역으로 시작됐군. 그래서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에서는 여기 앞에가 기역을 하지 않고 앞에 리을을 하는군.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할 줄. 그랬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었겠죠. 자, 그리고 맨입, 단역, 니은청가. 자, 여기 나왔는데 이걸 사이소리라고 불렀죠. 사이소리하고 니은청가하고는 다릅니다. 원인이. 그리고 사이소리는 합성어에서만 일어나고요. 니은청가는 파생어, 즉 파생어랑 합성어, 이거를 이제 복합어라고 그러죠. 복합어에서 둘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뒤에가 니은청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외우겠지만 뒷단어가 이야, 여, 요, 유가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이 현상이 사이소리에도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사이소리가 아닌 이유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셨어야 돼요. 파생어잖아요, 얘는. 합성어에서만 사이소리가 일어나고요. 파생어는 니은청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신 거예요. 맨입. 그럼 맨이 뭐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맨이 접사군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요가 접사군요. 자, 요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요가 접사가 아니군요. 요거 죄송합니다. 요런 접사가 아닙니다. 접사가 아닙니다. 아, 잊어버리세요. 제가 실수를 했군요. 자,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솜니불 이렇게 되는 거, 니은청가, 뒷윷 이렇게 되는 것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마의 예외적 현상으로 나왔던 게 구근유나 결단역은 제가 아예 문제 풀 때 요건 발음도 써보게 했어요. 그래서 구근유 이렇게 된다거나 결단역 이렇게 되거나, 물론 여기 된소리 나는 것도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딴역 이렇게 되죠. 결단역. 요건 다 연습도 시켜보고 그래서 그러나 애들이 틀리진 않더라고. 그죠? 그다음에 그 니은청가가 일어나지 않는 예시로 나왔던 게 송별연 이렇게 돼요. 송별연. 그죠? 여기는 첨가돼서 등용문 이렇게 됩니다. 등용문 이렇게 되는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문법은 사전에 사례를 보고 정확한 분석만 해준다면 크게 틀리진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띄어쓰기 파트 2집 저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규정이 있었죠. 단음절로 된 건데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올 경우 붙여 써도 된다, 내용상으로. 이것도 우리 학생들 연습하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 다 공부하겠죠. 부터. 그다음에 몇 마리, 이게 수를 세는 의존명사죠. 의존명사라든가. 그다음에 바 같은 의존명사. 그다음에 읽어도 할 때 이게 보조사가 들어와서 읽어보고가 이제 하나로 해도 되지만 읽어도 이렇게 되면 무조건 띄워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슷한 소리가 연속 났을 때 둘 다 된 소리를 표기하는 거, 짭짤하다. 그 다음에 앞에 거가 발음이 났을 때 리을 기억 중에, 리을 비읍이죠. 리을 비읍 중에 비읍이 소리 나지 않고 앞에 거가 났을 때 뭐 나는 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니은 받침 뒤에서 율로 적는 거, 백분율. 그 다음에 자음이 있으면 닝이라고 발음이 나긴 하지만, 닝큼이라고 나긴 하지만 표기할 때는 이중 모음인 의를 그대로 표기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닝큼 이렇게 써주죠. 그 다음에 비슷한 것도 반복돼요. 그 다음에 한자어가, 이 늙을로자가, 그죠? 늙을로자가 이렇게 이음절에 들어오게 되면 한자어의 원래 본음, 한자어의 중국어 발음 그대로 본음대로 적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두음법칙의 예외 조항들도 다 사례를 봤던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사이시오. 말하기, 사이시옷은 저는 말할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가장 주안점을 두고 했던 게 뭐냐면, 야, 여기서 한자어 찾아봐, 이거는. 한자어. 후, 병, 사사, 갯날, 그죠? 제사. 아니, 제사가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 여기서 꽂히는 제가 보니까 양치, 퇴, 이건 이 정도야. 어려운 건 아닌데,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차, 다자가 따로 있습니다. 차다자예요, 한자어에. 그래서 다자가 한자고, 한자 발음이고, 차는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순우리말로. 차는 우리말로 쳐준다는 거. 차 그러면 애들이, 그 선생님 그 차자가 있어요. 한자어예요.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두음절 한자어 6개는 무조건 외워야죠. 착간, 택간, 곡간. 애들한테 외우기 쉬우라고 쓰리간이 있다. 쓰리간. 이게 장기가 아니고 3개의 간이 있다. 착간, 택간, 곡간. 그 다음에 쓰리시옷이 있다. 쓰리시옷. 숫자의 시옷. 세방의 시옷. 그 다음에 횟수의 시옷.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것도 사실 이렇게 월세 받는 거니까. 이것도 이게 돈, 숫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영상에서 외우면 잘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양천 스타일. 양천 스타일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양천 스타일의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부 변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디귿으로 끝나는 거, 비읍으로 끝나는 애들 중에 대표음이 이제 디귿이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 아까 뒤에 것하고 앞에 거랑 리을로 발음 나요, 리을로. 얘도 뒤에 거 날아가고 앞에 거 발음 나거든요. 얘도 리을로 발음 나거든요. 그쵸? 그 리을로 발음 나는 애를 디귿으로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선택지에 묻혀 있는 거니까, 선택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죠, 저런 것들은. 그리고 본문에다가 빈칸 뚫어버려요. 낫이라든가 진지에, 예를 들어서 창작 당시 표기를 쓰시오. 본문에 빈칸 뚫어버리면 황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낫빛이 어찌 얘와 다르신 거, 이런 것들. 그죠? 조성 매는 잘 드시는가, 이런 것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매번 이제 배광고 내신 대비하면서, 야, 좀 선생님들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 본문에 다 외우라는 거냐. 그죠? 물론 중요 단어들을 외우면 되긴 하지만, 이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그걸 외우고 있어요. 우리 97.5점 맞은 친구가 둘 중에 하나를 틀려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잘 나오잖아요, 성적. 이런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이거보단 다른 문제를 맞추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대처 능력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요거 한 문제 나왔잖아요? 많이 안 나오고, 그죠? 한 문제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만 되셨으면.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학생도 잘 풀었습니다. 제가 분석해 놓은 걸 봤거든요. 이 친구가 이걸 외부 지문을 분석한 걸 봤는데, 잘했더라고요. 표현법도 완벽하게 들어갔고, 내용도 파악도 됐더라고요. 처음 보는 시일 텐데, 아마. 저도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아니, 이런 것까지 내겠어, 이랬거든요. 그죠? 근데 냈더라고요. 근데 우리 확실히
평소에 모의고사, 수능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이런 정도는 금방금방 하더라고. 그 다음에 문학은 역시 빈칸 정리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 다 빈칸에다가 넣어준 거거든요. 중요한 단어들이고 다. 송민국 정과정에. 그 다음 굳이 그 정읍사에서 빛과 어둠의 대립구조. 이게 망부설화와 관련이다. 망부가형작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망부설화다. 그죠? 이런 거. 망부석설화다. 망부석설화와 관련이다. 이런 것들은 빈칸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빈배, 반벽청도 뭐, 그죠? 객관적 상관문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정읍사에 나와 있는 달의 기능, 이런 것들은 이미 빈칸에서 다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만했겠죠. 그죠? 문학은 거의 안 틀리더라고, 애들이. 문법이 좀 힘들어 하긴 했는데, 문학은 풀어볼만 했을 겁니다. 자, 총평을 좀 드리자면, 문법은 역시 사례다. 그죠? 학교에서 좀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선생님들이 이제 중 사례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학습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고요. 거기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규정에 있는 사례들이 얼마나 다 들어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기가 어렵다면 학원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 다음, 문법보다 오히려 문학이 쉬웠다라는 거. 그죠? 외부 지문이 한 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좀 문학이 좀 더 쉽게 나왔고요. 문법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뭐 출제 범위도 많았고, 그죠? 요번에 문학은 굉장히 범위가 적었다라는 게 제 특징인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역시 양천 스타일. 양천 스타일이 돌아왔습니다. 귀환이. 그죠? 스타일의 귀환이 돌아왔으니까 본문 꼼꼼히 학습해야 되기도 하지만 선택지 잘 봐야 되고요. 변형이 일어나는지, 선택지 일부 변형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본문에다 빈칸 뚫어버리는 거. 예. 그건 뭐 포기하더라도 외부 지문까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학기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문학 외부 지문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문학 외부 지문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이번 2학기 때는 고전시가도 들어갑니다. 시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시조.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그죠? 양천 스타일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감히 찍어드리지만, 시조 스타일 나올 겁니다, 시조 스타일. 그러니까, 요 작가의 정서와 비슷한 시조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7월, 8월 2달 동안은 여러분들 시조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현대시 해석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외부 지문 나올 거 대처 하셔야 돼요. 외부 지문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문법은 좀 공부를 해두세요. 유독 문법이 약한 친구도 있어요. 이번 시험 때 그렇게 공부를 해도 공부 안 해서 안 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공부 안 해서 안 나온 거는 그런 본인 탓을 좀 하시고 반성을 좀 하시고,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다면 그건 2학기 기말고사에 또 문법이 나오게 될 거니까 미리미리 품사라든가 문장 성분이라든가 중세 문법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을 미리미리 학습해 두시지 않으면 시험 기간 4주, 5주, 내신 대비 아무 6주, 7주 한다 그래도 못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시만 갖고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시 준비도 좀 하셔야죠. 고3 가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고1, 2 때 준비를 미리 하시고, 그것이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신과도 연계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독해 능력, 문학, 비문학의 추론 능력, 독해 능력들을 좀 키워보시는, 정말 여름방학,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이 좀 일찍 시작되잖아요. 사실상 거의 집에서 방학이시죠? 학교 안 가고, 그죠? 다음 주에 화요일까지만 가면 이제 안 가버리게 되니까 방학이 좀 더 일찍 시작하는 느낌이 있는데, 시간을 아껴서 쓰세요. 누가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 공부에는 저는 어떤 지름길이나 왕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정말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 만큼 성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론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느냐, 내가 어떤 스타일로 공부하느냐, 양천 스타일에 맞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고민해 보셔서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자, 선생님은 체계적인 관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학생들이 정말 입시가 잘 되기를 도와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물어보거든요. 저 자신에게. 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의 대답은 늘 한결같아요. 나는 학생을 돕는 사람. 학생들이 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입시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셀파와 같은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셀파를 뛰어넘어서 학원 강사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교재는 컬러본 자체 교재를 제가 따로 저만의 필기들을 이렇게 쳐놓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꼼꼼한 빈칸 학습지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테스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정리 테스트하고 이해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고 나면 반드시 꼭 빈칸이 그러니까 구멍이 생겨요, 아이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구멍이 생겼을 때 제가 개인 오답을 통해서 메꿔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기출 혹은 우리 학교 기출을 풀어보면서 최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양천고 국어 내신하면서 3년 연속 1등급이 34%를 제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는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저 수치를 제 재원생 중에 33%가 1등급을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올해도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시험 분석을 마치려고 합니다. 2학기 준비 잘 하시고요. 2학기 때도 정말 화이팅해서 대박, 선생님 대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2학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